회심하여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것은 한국 YMCA 전국연맹 110주년 비전선언문을 우리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 만물을 새롭게라고 하는 100주년 비전선언문 제목 하에 부제로 우리가 잡게 된 겁니다. 회심하여 정의로운 전환으로.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저에게 오늘 말씀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대의 표징을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이 비전선언문에서 그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몇 가지 개념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린 엑소더스의 꿈, 오늘 우리 정말 꿈에 대한 노래를 새로운 꿈을 꾸겠다. 우리 그 싱얼롱 팀들이 그런 노래도 불러줬는데요. 이 꿈꾸는 젊은이가 우리 Y의 정말 그 정체성인데 이제는 그린 엑소더스의 꿈을 함께 꿔야 되는 이런 시대인데, 제가 좀 유행을 잘 안 따라가는 사람인데 유행을 좀 따라봤습니다. K 붙이는 게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KYMCA라고 한번 그냥 유행 따라서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제가 교계에서는 요새 K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전국에 있는 개신교가 K교회가 돼서 다 그린 엑소더스의 꿈을 꾸면서 교회가 녹색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꿈을 함께 꿔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이 YMCA 운동에서 이 세계 YMCA 운동에서도 참 귀한 영감을 발휘하시는 한국 YMCA 전국 연맹을 그냥 제가 K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KYMCA의 예언자적 상상력과 실천,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을 찍은 이런 사진 우리가 다반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진의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 한반도만이 아니라 또 아시아 대륙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푸른 구슬의 모습으로 내 눈 안에 쏙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거는 가히 시선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지구 자체가 내 눈에 쏙 들어온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지구 역사 45억 년, 생명의 역사 35억 년, 호모사피엔스 수십만 년 역사 속에서 앞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가 상상할 수 없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전체가 내 눈에 쏙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이제 뭐 아폴로 선의 우주 비행사들이 찍어서 이 72년에 이 17호 우주 비행사가 찍어보낸 건데, 이 블루 마블이라고 파란색 구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조금 반쪽밖에 안 보이는데요. 나사 건데 이 구글에서 보시면 정말 푸른 구슬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선의 혁명은 이 우리 인류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신의 혁명, 의식의 혁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의 혁명, 정신적 혁명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자고 나온 우리 집, 우리 아파트, 나의 거처만이 내 집이 아니라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이 지구 전체가 나의 집, 또 우리 모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혁명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숨이 벅찬 일입니다. 아직 민족 모순도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 식민주의, 분단, 전쟁 유산 아직 짊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농촌과 방방 곳곳에 우리 지역 Y에서 다들 경험하실 텐데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문화 이웃들이. 그리고 한국인들은 지금 전 세계에 많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계 시민이라는 의식이 무언가 체질화되기가 좀 버겁고요. 이 역사 사회만이 아니라 자연과 지구와 우주까지도 이 내 집으로 생각하는 이 지구 민주주의를 구상하는 지구시민, 이런 의식은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아직 소화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숨가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예수, 청년 예수였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 청년 예수는 로마 제국치하 팔레스타인의 식민지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명록은 장로님 그 80년 그 엄혹한 시절에 감옥에서 3시에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사랑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수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이 사랑을 가르치셨는데요.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원대한 의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식이 바로 이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평소에 깊이 관찰하시면서 이 깨달으신 이 우주적인 지혜에서 이 역사적 지혜를 터득하셨던 그런 생태 영성을 지니셨던 인물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해를 보고 비를 보면서 선인 악인에게 다 이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자연을 겨냥한 제3차 세계대전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프랑츠 아이트라고 독일의 아주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에 이 생태주의자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천사들이 이 우리를 보고서 막 배꼽을 잡고 웃는데요. 어쩌면 저렇게 농사를 지면서 자연을 망치고 집을 지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이런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쓰고 참 희한하다고 웃었대요. 알 만큼 알 텐데 왜 저렇게 멍청하냐고 이렇게 웃었대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들이 어른이 된 줄로 아는데 아직도 어른 아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게나, 더구나 지금은 자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지혜가 아니라 생각하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생각하는 데 어른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풍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2022년에 그 COP에서 했던 말이죠. 지금 큰일 났다고, 우리 지구가 이 기후 카오스를 만들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기후 지옥을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고, 저 정도 지위에 있으신 분은 굉장히 언어가 순화되는 게 이제 상례인데요. 아주 폭탄을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절박하는데 이게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언어를 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요 오른쪽에 있으신 분은 IPCC 정부 간 이 기후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의 모임의 회장이 한국 분이셨어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이회성이라는 과학자, 지금 고대 에너지 과학자 교수신데요. 이제 이분이 2022년 7월에 국회 기후변화 포럼에서 이제 강연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배출량을 감소하고 흡수량을 증대하고, 이거 정말 절박한데 이게 되려면 정책이 세워져야 되고 법이 세워져야 되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없는 화력발전소는 하루바삐 조기 퇴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원자재를 순환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방법을 택해서 탄소 중립 시스템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구 생태계 서비스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안 하면 자해 행위인데, 이것도 저분이 쓰신 용어예요. 근데 이거 다 아는데도 내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그리고 이것은, 이 지구적인 위기는 우리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COP 단체, 그 모인 국제 환경 단체들이 우리나라한테요 오늘의 화석상을 줬다는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기후 대응 진전을 막는 나라에 주는 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 우리의 집단 인격이 이 K 한류라든가 굉장히 매력적인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막 너무나 부모님을 조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는데요. 그런 매력적인 나라지만은 이런 이 실질적으로 지구와 가난한 국가들
저는 젊을 적에는 이런 기독교 청년 대회 같은 데 가도 저희가 어려웠어도 늘 떳떳했어요. 근데 요즘 나가면은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스럽고 그래요. 태평양에서 오는 청년들과 그 교우들이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뭘 펑펑 뭐 전기를 썼다고 선하게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았던 분들인데 어깨가 쭉 늘어지고 그 2009년이었던가요? 코펜하겐 대회를 하는데 태평양에서 온 정말 삼손 같은 청년이었는데 요번에 가서 기후정상회의에 우리 태평양에 이 지금 수면이 올라오고 나라가 없어지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을 얘기를 해서 정책을 끌어내겠다고 의기양양해서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깨가 쭉 처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서 현장의 고통을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정책이 바뀌지를 않고 그때 덴마크에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 교회들이 COP 정책 제대로 하라고 막 종들도 치고 주일 그렇게 했는데도 도무지 이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요새 저는 그런 태평양에서 온 우리 청년들과 교우님들 뵈면 그 시민들을 뵈면은 제가 죄인이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 영화 전도사입니다. 위를 쳐다보지 말아라 동급인데요. 지구와 충돌을 향해 달려오는 해성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때 정부와 기업과 언론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그려놨는데요. 이 정의로운 전환이 일어나려면 각 부문별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지금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건가 하는 것을 이 각 분야의 그 인사이더들이 서로 이제 집단 지혜를 모아서 그 길을 찾고 만들어 가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지금 이 헐리우드상 받으신 아카데미상 받으신 이런 영화 배우들이 뛰어드셔가지고 이 기후 위기를 풍자한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랑 부딪히는 이런 그 해성에 어떻게 대처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정치인들은 어떻게 본인들이 더 표를 많이 얻을까 하는 기회로 삼고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더 잘 벌을 수 있을까 하는 이윤의 기회로 삼고 또 하여간에 이렇게 나아가고 대중들은 조직이 돼 있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정치인들은 눈만 들면은 빤히 볼 수 있는데 해성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걸 그거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 대중들에게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그 정치인들의 세뇌 그 프레이즈를 따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뭐 바티칸도 그렇고 WCC도 그렇고 세계의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메타노이아 신약 성경의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죠. 정말로 이것이 정치적, 경제적 이런 사회적 외적인 문제지만 이 우리의 내면적인 탐욕과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객관성의 결여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지금 집단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 아닌가. 이 객관적인 거를 보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게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COP 회의에 끝나기만 하면 그 UN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그 영구적인 지위를 가지고 참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WCC인데요. 늘 참여를 하면서 끝나고 나면 성명서 내는데 계속해서 지금 메타노이아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티칸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개라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우선은 우리가 마음부터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 문화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경제 정치 시스템이 정말 정의로운 전환 뭐 어떤 분은 이 저스트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형평성 있는 전환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런 정말 아주 심오한 전환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오늘 그 사회 봐주신 우리 김찬호 교수님 번역하신 책 정말 그 귀한 책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그 파커 팔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이 번역을 하셔서 제가 대학에서도 소개하고 했는데요. 그 책 부제를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이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이 마음의 문제야말로
정말 그 영성과 종교의 영역인데요. 이 우리 마음들이 이 회개라는 표현은 이 사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하는 표현이 돼버렸고, 우리 교회나 이제 종교 영역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라고 하는 용어를 잘 사용하게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회학에서도 마음의 얘기를 하고 정치학에서도 마음의 얘기를 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지식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지혜의 보고가 되는 우리 마음을 회심해서 이런 든든한 인생의 뿌리로 삼아야 되는 이제 이런 공동의 과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문화의 방향 전환에는 이제 우리 지속 가능한 첫 세대, 이런 표현이 우리 비전 선언문에 들어있는데, 우리 지속 가능한 첫 세대의 생활과 문화를 확립하려면 여러 분야의 운동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제 소비자 운동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에게 많은 이제 제안을 또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구원론에 치중하다 보니까 창조론이 너무 약해져 있고, 이 적색은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녹색은총을 너무 우리가 약화시켰고, 이 특수계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계시가 너무 약화돼서 이 편식을 너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조화로운 신학적인 밸런스를 갖춰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 교회도 이런 교단주의적인 교회들은 우리 인간 분열의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존중하고 가지만,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총회 헌법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이 공교회성에 대한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교파주의적인 교회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인 교회, 이 교회성을 찾아가는, 그래서 전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인들다운 교회다운 실천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에고에서 에코로, 또 이게 탐욕에서 녹색으로, 또 개인주의에서 연대로, 적대에서 환대로, 야깃방식 정글에서 공생공락의 마을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공생공락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지금 공생공락의 경험을 잠시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탄소 감축 의지라고 하는 것에 이 정치적 의지, 기업 SDG, ESG죠? SD,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기 ESG 아니에요? 예, Environment 맞아요. Sustainable Governance. 예, ESG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사회적 의지들이 있어야 되고, 정말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런 정신적, 영성적 의지들이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AI 이 시대의 위기가 함께 우리의 과제로 던져졌는데요. 이 기술과학과 자본과 권력이 결탁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런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참 우리가 빨리 깨어야 되는데요. 이 전체주의적인 기술공학 전체주의적인 미래를 우리가 배제를 예방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기후정의, 생태정의를 추구하는 이 흐름하고, 반전 평화 군축을 추구하는 평화운동의 흐름하고, 그리고 이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다 아우르는 이런 민주주의, 우리 집단지혜를 모아가는 이런 축이 삼위일체적으로 같이 가야만 되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강대국들이 이 다자주의적인 연대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뭐 지금도 뭐 전쟁하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뭐 우리 대통령 지금 우크라이나 가 계시고 뭐 이래요. 그래서 참 요새 착잡하더라고요. 역사의 유일한 교훈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유일한 교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피난민집 딸입니다. 맞딸이에요.
아버지 황해도에서 넘어오시고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평생 아버지 전쟁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황해도 집을 꿈에서 만나시고 하시는 이제 어른이세요. 근데 저는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그냥 참혹하게 겪으셨으니까 설마 이제 나아지는 건 줄 알았어요. 평화로 가는 시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는데도 이게 또 이 서방 체제와 러시아와의 이런 게 되고, 이 북한과 남한이 이 한반도에서 같이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다시 이렇게 대결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역사가 도대체 발전한 건가? 이 경제적인 물질주의만 발전한 건가? 우리 내면적으로 이 평화를 향한 그런 그 의지와 실천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이제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11월에 그 생물 다양성 COP도 있고요, 정상회의, 그리고 기후 위기 정상회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지난달에 WCC가 세계 교회 각 회원교회들에게 보낸 성명문이 부탁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각 정부가, 유엔의 회원국가인 각 정부가 COP에 참여하는데 가서 기업들과 산유국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게 이제 부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권고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것도 참 큰 이제 그 과제요, 고민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전부터 기후위기 얘기를 하고 뭐 그래 왔는데, 여태까지 아직도 이 최고 엘리트들이 다 모여있다는 국가기구들, 뭐 유엔기구들이 이렇게 하는데 안 되고 하는 그 이유들이 정말 로비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 단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혜의 부족이죠.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그 Summit of the Future라고 하는 새로운 그 미래 정상회의, 세계가 직면한 이 복합적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다자주의적인 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이런 국제 질서를 다시 이야기하자 해가지고 독일과 나미비아가 초청을 해서 다들 동의를 해서 지금 이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갖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의 큰 도전인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 문제, 또 미래 세대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성명서 안에 포함시키면서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조부모님들을 위해서 세워진 시스템으로 우리 손주 손녀들을 위한 미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스템을 각 분야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그 필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토피아, 기술공학적인 유토피아, 이거를 포기하고 이 덜 완벽하고 더 자유로운 비이상향적인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성인들과 교양인들이 출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그 메르자예프라는 그 철학자의 이야기를 그 올더스 속슬리가 이 멋진 신세계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죠. 이런 기술공학이 발전한 그 사회의 그 전혀 멋지지 않은 참 한패한 모습을 그리면서 이 메르자예프의 글을 인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이 KBS 특집 다큐멘터리 붉은 지구 사진인데요. 이 기후위기가 아까 뭐 생태위기랑 동전의 양면인데, 이 자연과 인간 모두를 포함하는 지구를 겨냥한 제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가 이렇게 계속 배출되는 거를 지금 탄소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이유들이 이 성장과 개발 개념을 우리가 너무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지속 가능한 개발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번역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 수십 년 전에 이 개념 구분을 하자는 그런 교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성장 자체를 위한 성장, 이거는 암세포의 전술이다. 자기가 깃들여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크면 되는, 이거는 암세포의 전술이다. 그래서 이 성장 자체를 위한 성장, 자기가 깃들여 있는 시스템이
세상이 망가지건 망가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만큼은 된다고 하는 이거는 이건 암세포다 하면서 진정한 개발이란 이런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이 생태 시스템과 공존하면서 인류의 복지를 이루는 이제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런 구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무슨 뭐 정치의 위기, 그리고 뭐 기술공학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 인간 내면의 이 정신적, 도덕적, 정신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 교회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정말 탐욕, 또 무한성장, 물질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이 20세기에 현대 문명이 범한 8가지 죄악이라고 하는 그 글을 노벨상 받은 걸로 아는데요. 독일학자가 이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태계 문제도 나오는데 마지막에 핵무기 문제가 나옵니다. 이 현대 문명이 범한 8가지 죄악 중에 핵무기가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과 국지전들에서 사용된 대량 살상 무기 희생자들이 엄청난데요. 사실 지금 무기에 들어가는 돈을 정말 기후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탄소 기반 산업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새로운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시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맞대고 방법론을 강구하고 해도 지금 모자라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유명한 핵무기 전술이 MAD지 않습니까? 상호 확증 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정말 미친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게 뭐겠어요? 너 죽고 나도 죽어도 좋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잠비캅이라고 하는 지금 거의 100세 되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유명한 노 신학자가 계시죠. 뭐 월드뱅크나 IMF에서 일하다가 나온 아주 고민하고 인류의 이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고민하는 경제학자하고 이 노 신학자가 이 경제학과 신학을 융합해서 그런 연구도 내시고 굉장히 훌륭한 어른이신데요. 20년도 더 된 세월 전에 잠비캅 신학자께서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영적 파산이었어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우리는 미쳤다. 집단적으로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를 We are collectively insane.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 베트남 전쟁 반대하는 강연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 혜택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가난한 흑인 청년들이 원수진 일 하나도 없는 저 가난한 나라 베트남의 그 가난한 청년들을 죽이러 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강연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 핵무기 시대의 전쟁은 불합리의 극치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거겠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 상식이 무너지는 이런 세대입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카 운동 세계에서 많이 인용되는 시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보는 창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인간이 지구라 불리는 세계를 파괴해서 이 인간의 영이 지구의 표면을 왕래해서 만물을 파괴하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둠이 있으라 그랬고 안보라는 이름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고 서로 마음껏 죽여도 하나도 괜찮은 군대를 만들고 또 하여간에 이런 시입니다. 로켓과 폭탄을 만들어서 보다 빠르게 쉽게 죽이도록 하고 가스시 로봇 만들고 이제는 컴퓨터가 동원되니까 옛날 군인들은 사람을 직접 죽이고 내가 생명을 죽였다고 하는 길티라도 느끼지만 지금은 컴퓨터 게임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잔혹한, 그런데 잔혹한 걸 스스로 느끼지 않는 정말 어떤 표현에 의하면 잔인한 순수 뭐 이런 것들이 횡행되는 시대가 이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약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 지구가 어렵게 됐습니다.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을 했는지 보시고
우셨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좀 어두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지니는 것, 제가 아까 거기에 네크로필리아라고 이 죽음에 대한 사랑이라고 위에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했는데요. 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생명과 평화의 문명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고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이 지금 이런 아름다운 푸른 구슬인 지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있는 정말로 선한 백성들이 여기저기 계신데 우리 YMCA는 로컬에서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녹색 의병이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17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꾸준하게 이 반전 군축 운동을 해온 그룹들 중에 아이캔이라고 하는 그룹이 유엔에서 핵무기 철폐 조약을 통과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WCC 중앙위원회에 와서 이 노벨 평화상은 여러분 교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오피스가 제네바의 WCC 본부 안에 들어있고 WCC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분들 노벨 평화상 받는데 YMCA가 기여하는 것을 오늘 꼭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2012년에 우리가 해방된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여기 우리 YMCA가 주축의 역할을 이제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여기 한국 YMCA 정선생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나란히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셨는데요. 이 그룹에서 조나단 프레릭스라고 하는 WCC 반전 군축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책임 스텝을 초청해서 YWCA 건물에서 서울에서 몇 시간 동안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WCC를 대표해서 아이캔을 도와준 분이 조나단 프레릭스라고 하는 스텝이시고요. 우리 여기 만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분을 지금 저 비아트리체 핀이라고 하는 아이캔 대표인데 그 노르웨이에서 노벨 평화상 받을 적에 조나단 프레릭스를 WCC의 대표로 초청해서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긴 말씀 드리는 게요. 2012년 요 행사 끝나고 나서 핵없는 세상을 향한 성명서를 WCC가 2014년에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데 그 각주 일에 대만과 일본과 한국에서 여기저기서 했던 컨퍼런스의 성명서들이 각주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YMCA가 이 큰 공헌을 했던 이 성명서가 들어가 있고 그 성명서들의 이 로컬 서포트에 기초해서 WCC 핵없는 성명서가 나왔고 그 성명서가 아이캔이 유엔에서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는 이제 그런 뿌리가 되는 그런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내셔널, 글로벌 이제 제가 부산 장신대에서 일하면서 부산 YMCA 이사로 봉사를 조금 같이 섬겼는데요. 그때 부산 Y하고 부산 교계분들이 2013년 총회할 적에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면서 이런 고리원전 폐쇄를 위해서 이제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수고하신 로컬과 내셔널의 이 수고들이 이렇게 우리 같은 에큐메니컬 기구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노벨 평화상을 받는 데까지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냥 넘어갈 텐데요. 세계 에큐메니컬 생태주의 운동 이런 게 예. 2차 세계대전 지나고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고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가 저 때부터 생겨서 같이 쭉 오는데요. 이 6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세상의 이제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이 경제 규모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든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슈마커의 이 경제의 새로운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는 더 이상 이런 1,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전후 경제 복구의 힘으로 계속 경제 큰 거는 보지 못하고 경제 성장만 이제 하게 됐는데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벌써 72년도에 세계 환경의 날을 만들고 환경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WCC 차원에서는 항상 유엔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일을 하니까 요 70년대에 지속 가능성, 요새 UN SDG가 지속 가능 그 목표잖아요, 개발 목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70년대에 이제 그 유엔이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됐던 것이 WCC인데 그 배후에는 신앙과 과학의 대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IT에서 과학자들이 몇백 명이 모였어요. 신앙인들하고 403명이 모여가지고 과학이 이렇게 자본하고 결탁해서 무기 만드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7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이렇게 세월이 지났고 80년대 뭐 이렇게 이제 쭉 지나면서 IPCC 생기고 뭐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 JPIC 대회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도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은요, 이 세계의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시대별로 유엔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유엔의 그 양심으로서 이 WCC가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좀 비교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파리 협정에서는 2도씨 이상 2도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했다가 지금 우리 인천에서 열린 IPCC 대회에서 그 1.5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021년 6차 보고서에서 2050년이 아니라 2040년 되면 이대로 가면 이미 1.5도 확 올라간다고. 그리고 지금 벌써 여기저기 올라간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년 전에 우리 2013년에 부산에서 10차 총회를 했고 2년 전에 독일 칼주에서 11차 총회를 해서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지구라고 하는 문서가 통과가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유엔 안보리도 유엔 경제사회 생태 안보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핵 확산 방지 조약 같이 화석연료 방지 조약 이런 것을 지금 국제법조인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권, 환경학살 이것도 법적인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기후범죄 법정재판. 그래서 이 인권 변호사들과 이 법조계 국제법조인들이 지금 이런 운동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기후 소송과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이 정부를 향해서 기후 소송을 제기했는데 유니세프에서 제가닥 한국으로 연락이 와요. 이 한국의 교회에서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의 이런 기후 소송을 동행해주고 있느냐, 같이 돌봐주고 있느냐 이런 확인이 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확인이 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하는데요. 이 세계 종교 간 대화를 하는 것 이거는 그 하나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같이 3.1운동의 경험이 있었던 나라는 이런 선한 목적을 향해서 세계의 종교들과 연대하는 경험은 우리 서구보다 우리 한국이 먼저 앞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주민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을 가장 앞세우는 지금 가장 약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런 탈성장의 개념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부유세, 탄소세를 책정하는 4개월 세금 이런 운동들을 하는 팀들이 있고 이 어린이를 위한 교회 지금 미래 기후 어린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 손주 손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런 지구를 물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월스트리트가의 3분의 1이 탄소 배출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기후 책임 금융을 하느냐, 녹색 금융이 이런 문제. 그래서 저는 지금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하는 분들이 이 은행 문제라든가 연금 회사 문제라든가 우리 은행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투명한 인덱스를 가지고 이 투자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제 규모가 너무 커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뭐 92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 이제 우리 시민사회 운동
분야라든가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 분야에서는 뭐 주식이란 이게 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운동들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집단 인격을 놓고 볼 적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주셔야 될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남아공의 아파타이트를 무너뜨리는데 예를 들면은 미국 장로교단이 본인들의 연금을 맡아주는 회사가 그 남아공의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그 통계를 접한 다음에 완전히 연금을 다 빼버렸습니다. 투자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 세계의 은행의 돈의 흐름을 바꿔나가지고 남미의 인종차별 정권이 무너지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됐고,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인사한 데가 이제 여러 곳 중에 WCC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올해도 이런 기후변화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지구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국인들로서 로컬과 우리 그 전국 차원에서 함께 동시행동을 하면서 네트워크 연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런 그 세계 회의에서 그 활동하는 분들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미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게 다 우리들한테 이제 숙제가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NCC 생명문화위원회와 함께 예장 통합과 기장과 감리교와 요런 유단들 또 성공회도 같이 한 걸로 아는데요. 하여간에 그래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만들었는데요. 이 정부가 지금 너무 슬로우하니까 청년들이 2050이 아니라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청년들 자체들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탄소중립 로드맵 안에 들어가 보면 2040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 웨비나를 한번 하는데 저 청년 대표들이 교회가 우리들의 눈높이와 맞춰서 2040에 이런 타깃을 해주실 수 있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는데 저런 어른들이 계시면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이제 말을 하는 청년 스피커의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예. 서론했는데 제 생각에 시간이 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